안녕하십니까, 강철구입니다. 한국혁명으로 무엇을 변화시킬까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비가 아주 과도한 수준에 있죠. 주로 사교육비하고 대학 등록금 때문입니다. 공교육이 무너짐에 따라서 사교육비가 크게 팽창했는데요. 그래서 초중등 사교육비가 한 해 무려 20조 원에 이릅니다. 초중등 의무교육에 드는 35조 5천억 원의 절반을 넘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학생이 있는 가계에 너무 큰 부담을 줍니다. 또 대학 등록금도 너무 올라서 한 해에 근 1,000만 원에 달하고 기타 해외 연수 등 취업용 스펙을 쌓기 위한 비용과 생활비 등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4년이면 1억가량 든다고 하죠. 그런데 현재 한국은 고용 구조의 기여로 말미암아서 고졸자의 약 80% 정도가 대학에 갑니다. 또 고등교육까지 마치는 이수율이 OECD 평균의 1.7배 정도로 대학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취업 경쟁의 격함에 따라서 야기된 입시 과열을 대학 정원 확대라고 하는 미봉책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학 교육이 너무 많이 들어서 중산층까지도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는 것이 힘겹습니다. 일자리를 크게 늘리고 고졸자에 대한 취업이나 임금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은 없으면 이 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임금은 대졸 초임을 대략 고졸 5년차 정도에 맞추면 될 겁니다. 고졸 취업자의 경우는 당연히 나중에 대학에 갈 수 있는 재교육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등학교의 입시 공부 과열이라든가 사교육 과열도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더 이상 대학에 가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300만 대학 재학생의 절반을 줄여도 4년 동안에 약 120조 원이 절약됩니다. 한 해에 약 3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러므로 중등학교 사교육비를 절반 줄이고 대학생을 절반만 줄여도 40조 원이라는 돈이 생깁니다. 2012년에 복지 예산이 92조 원입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의 27.9%이니까 40조 원이면은 복지 예산의 43%나 되는 큰 돈입니다. 이것을 돌려주는 것만 해도 가계에 큰 보탬이 됩니다. 복지 정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 문제 해결도 아주 시급하죠. 현재 전 국민의 약 40%가 자기 집이 없어서 세를 삽니다. 현재 주택 보유율이 100%를 넘으니까 주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죠. 집값이 너무 비싸고 부자들이 집을 여러 채 소유하니까 그래서 투기의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집값이 아주 매우 비쌉니다. 소득 수준에 대한 집값의 비율인 PIR이라고 하는 그 지수가 있는데요. 이건 2008년의 경우 일본이 3.72, 미국이 3.55, 그런데 한국은 6.26으로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집값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땅값도 비싸기로 소문난 일본보다 더 비쌀 정도로 터무니없이 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역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계속 투기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민들은 집을 사려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전월세 값이 해마다 계속 올라와서 서민들에게 아주 큰 고통을 주고 있죠. 그래서 노동계급의 경우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을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임금 인상 요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집값과 전월세 값을 상당 부분 낮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선진국들의 절반 이하인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양도세도 엄격하게 과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줄여서 투기가 자리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또 소유력 국가들의 4분의 1 수준에 머무는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서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킬 뿐 아니라 임대료의 인상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정책을 역대 정부가 했던 대로 경기부양책으로 이용하는 것을 더 이상 그만두고 그 중심에 주거권 보장을 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택 거품이 차츰 꺼져서
주택가도 점차 하향 안정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정상적으로 노동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는 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육이나 의료 등의 문제도 긴급하므로 사회복지를 상당 부분 확대시켜야 합니다. 복지지출이 GDP의 평균 20%대 후반인 이 서유럽의 복지국가들만큼은 못해도 우선 선진국에서는 복지 수준이 가장 낮은 미국이나 일본 정도로는 확대해야 합니다. 2009년 현재 한국은 GDP 대비 10.38%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2007년에 각각 16.5%, 19.36%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보다 절반 정도는 많은 15% 이상으로 올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한국 사회를 뜯어고치면은 한국은 일자리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고 안정되며 임금이 상당 부분 평균화되고 교육과열이 완화되고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고 복지 수준도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절망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지금과 같은 보수적인 정치 세력 사이의 정권 교체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사회체제를 완전히 뜯어고치려는 한국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나서십시다. 감사합니다.